요즘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소비자가 더 열광하는 바로 그 이름이죠. 네, 맞습니다. 두쫀쿠, 두바이 쫀득 쿠키, 피스타치오 카다이프 마시멜로. 사진만 보면 일단 손이 가고 영상으로 보면 꼭 한 번은 먹어보고 싶어집니다. 네, 오늘은 두쫀쿠 열풍을 대하는 자영업자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오늘 영상 보시고 나면 장사하는 데 있어서 트렌드를 어떻게 해석하고 써먹어야 할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두쫑쿠 저도 얼마 전에 어렵게 구해서 먹어봤는데요. 솔직히 말하면요, 이게 와 인생 디저트다 뭐 이 정도의 맛은 아닙니다. 충분히 호불호도 갈릴 맛인데다가 특히 사이즈 대비 사악한 가격이 아우 이건 뭐. 그런데도 팩트는 뭐죠? 줄이 서고 오픈런이 생기고 품절 인증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장님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두쫀쿠가 터진 이유가 뭘까요? 확실한 건 맛 때문이 아니에요. 두쫀쿠는 맛집의 성공 공식이 아니라 요즘 소비자가 움직이는 방식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보셔야 해요. 요즘 손님들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맛있다, 끝! 이게 아니라 사진 찍을만 한가, 설명할 게 있는가, 나만 아는 그 느낌이 드는가. 이 세 가지가 먼저인 거예요. 근데 두쫑쿠는 어떻죠? 이 세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했어요. 바삭한 소리, 쫀득한 단면, 피스타치오의 그 색감. 사진 한 장, 영상 3초면 설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맛보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그 경험이 팔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변화 하나. 이제 장사는 맛집 경쟁이 아니라 컨텐츠 경쟁으로 한 단계 올라갔다는 점이에요. 두쫑쿠는 카테고리를 보자면 디저트에 속하잖아요. 근데 카페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자집, 초밥집은 물론이고 심지어 국밥집에서까지 팔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두쫑쿠 열풍이 디저트 가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자영업자가 같은 시장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메뉴 하나가 광고비를 대신하는 구조. 이제는 그다지 이색적이지 않은 장면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변화는 한정의 의미인데요. 예전에는 한정 메뉴가 마케팅 옵션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오픈런, 한정 수량, 구매 제한. 이건 더 이상 광고 문구가 아니라 운영 방식 그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몇 개를 만들지, 언제 팔지. 이게 설계되지 않으면 트렌드 메뉴는 바로 사고로 이어집니다. 주방은 터지고 재고는 꼬이고 결국 직원과 고객의 불만만 남는 거죠. 그리고 사장님들이 가장 쉽게 놓치는 부분, 트렌드 메뉴일수록 레시피보다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건 바로 원재료 조달이에요. 피스타치오, 카다이프, 원래도 수급이 빡빡한 재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트렌드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가격 뛰고 공급이 막히고 가짜가 섞입니다. 실제로 원재료 납품 사기까지 보도됐어요. 이제 트렌드 장사는 요리 실력보다 공급망 관리 능력이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된 거죠. 또 하나 중요한 변화, 레시피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유튜브, SNS, 블로그. 조금만 지나면 누구나 따라서 만들어요. 이 말을 해석하자면 잘 만들면 된다. 이 전략이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차별화 포인트가 브랜드, 운영 방식, 경험 설계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트렌드는 그냥 한철 이벤트로 끝나버릴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두쫑쿠 같은 트렌드 메뉴를 보고 사장님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장사 안 되는 매장도 이거 팔면서 요새 대박이라던데 이거 우리 가게도 해야 하나요? 이 질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 질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는 뭘 얻으려고 하는가? 이 질문 없이 트렌드 메뉴를 팔면요, 끝이 좋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고생만 하고 끝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이겁니다. 이 메뉴를 돈을 벌어다 줄 메뉴로 쓸 건지, 아니면 손님을 끌어오는 미끼로 쓸 건지, 이걸 먼저 정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먼저 미끼형 전략부터 볼게요. 미끼형은 한마디로 줄 세우는 역할이에요. 마진은 크게 욕심내지 않습니다. 대신 한정 수량, 예약, 픽업, 이 구조로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수익은 본업에서 만드는 거죠. 식당이라면 식사 메뉴에, 세트 메뉴에 사이드로 추가하고요. 카페라면 시그니처 음료와 세트를 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쫑쿠는 손님을 데려오는 문이고 돈은 안쪽에서 벌어야 합니다.
이걸 헷갈리면 줄은 서는데 왜 남는 게 없지? 이 상황이 올 거예요. 반대로 수익형 전략. 근데 이건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수익형은 생산부터 통제할 수 있어야 해요. 하루에 몇 개를 만들고, 누가 만들고, 얼마에 팔고, 어디까지 확장할지. 단가, 패키징, 선물용, 택배, 단체 주문. 이 모든 게 미리 설계돼 있어야지 수익이 납니다. 실제로 두 쫑크로 매출이 크게 뛴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주방이 아니라 마치 공장의 생산 라인처럼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아닌데 수익형 전략으로 가신다면 하나 장담하는데요. 아마 사장님만 더 피곤해질 겁니다. 두 번째 전략, 한정 판매는 감각이 아니라 시간표입니다. 오늘은 있을 수도 있고 내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말 손님 입장에서는 제일 짜증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대신 이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12시, 6시 하루 2번 오픈. 오늘 총 수량 120개 1인 2개 제한. 이렇게 하면 품절은 불만이 아니라 규칙이 됩니다. 손님도 그 룰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세 번째 전략, 업종별로 적용 방식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카페부터 볼게요. 카페는 이걸 단품으로 끝내면 좀 아까워요. 반드시 페어링을 만드세요. 피스타치오 라떼나 시그니처 음료와 함께 세트로 묶으면 객단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요. 손님도 선택하기 편해집니다. 식당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디저트를 메인처럼 팔면 매장의 정체성이 애매해져요. 매출 좀 올려보겠다고 제살 깎아먹는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은 이겁니다. 식사 후 디저트 선택형으로 파는 건데요. 가족 세트, 커플 세트에 일정 금액을 추가하는 거죠. 또는 경우에 따라서 포장 전용 상품에 묶어서 판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매장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부가적인 매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 원재료 리스크는 무조건 시스템으로 막아야 합니다. 특히나 트렌드 메뉴 쪽은 사기꾼들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신규 거래처를 선정할 때는 이렇게 해야 사기를 예방할 수 있어요. 일단 신규 거래처는 사업자 등록, 계좌 명의 일치하는지 문자 메시지로 받아보시고요. 거래 전 전화 통화로 상대방을 직접 확인하세요. 발주는 무조건 소량부터 하시고요. 만약 시세보다 가격이 터무니없이 싸다, 그럼 일단 의심하세요. 또 SNS DM으로 거래를 하려 한다든가 대량 선입금을 요청한다면 이건 무조건 거르세요. 볼 것도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트렌드 메뉴는요, 속도보다 안전이 먼저예요. 다섯 번째 전략, 브랜드 욕심은 현실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두쫑쿠 같은 이름은 보통 명사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독점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은 딱 두 가지로 정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가게만의 이름을 붙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경험으로 기억되게 하는 거예요. 플레이팅, 식감, 콜라보, 스토리. 이 중 하나라도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쫑쿠 열풍의 끝은 어딜까요? 이제 이 트렌드의 미래를 짧게 예측해 볼게요. 첫 번째 시나리오, 빠르게 평준화돼서 가격 경쟁으로 갑니다. 이거 가장 흔한 케이스죠. 늦게 뛰어든 가게는 아마 제일 피곤해질 거예요. 두 번째 시나리오, 하나의 카테고리로 남습니다. 두쫑쿠의 인기는 사그라져도 피스타치오 디저트 라인은 살아남을 거예요. 이 경우엔 라인업을 만든 가게가 이득을 볼 거예요. 세 번째 시나리오, 강자만 남고 대부분은 한철로 끝납니다. 대량 생산, 운영 최적화가 가능한 곳만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사하는 우리들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두쫑쿠는 단순히 메뉴가 아니라 뭐다? 바로 유입 엔진이다. 맛있게 만드는 게 핵심이 아니라 생산량 통제, 시간표 판매, 본업 매출 전환. 지금의 두쫑쿠 열풍에 마음이 급하시다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없이 두쫑쿠 판매를 시작하잖아요? 그 결정이 결코 사장님을 돕지 않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바쁘고 지치게만 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짧게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트렌드는 쫓는 게 아니라 갖다 쓰는 거다. 그리고 트렌드를 갖다 쓰려면 무엇보다 구조가 먼저다. 우리 사장님들 트렌드에 휘둘리는 장사가 아니라 트렌드를 써먹는 장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